산을 잠깐 타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나절에 하늘에 옅은 구름이 고루 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한 결과 오전에는 흐릴 가능성이 높고 오후부터 하늘이 개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은 6월 3일, 이미 2020년 여름이 시작된 지 3일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5월 31일 봄날과 6월 1일 여름의 첫날은 느낌상으로 이미 피부에 닿는 공기와 기온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날씨가 흐리다는 건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직접 피부에 닿지 않아도 되므로 바로 그 길로 나그네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커피 한 잔, 즉 약초 커피를 한 잔 더 먹고 그 약초 커피에는 치질을 다스리는 약이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먹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여쯤 길동무와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동무를 쉬게 하고 나그네 혼자서 약 2시간 산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역경이 찾아들고 아무리 불행이 이어지고 그 어떤 말로도 견디기 힘든 남의 처지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참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도 누구는 견디고 있습니다. 나그네도 그런 적이 많고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식물도 그랬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그 비가 스며들어 잠시 머물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나지막한 야산 꼭대기인데 지표면에 얇게 덮인 흙 바로 밑에는 바위 암벽으로 이루어진 그 틈에서 수호는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먼저 수호를 본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조심스럽게 행여 미끄러져서 불상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산을 거의 산잔등까지 오르는데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다정하게 말입니다. 나그네는 산행을 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워낙에 눈이 나빠 안경을 낀 눈을 더 초점을 흐려버립니다. 그러면 사물은 마치 카메라가 우리를 포착했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게 흐려져 보이죠. 그런 상태로 나그네는 산행을 합니다. 그렇게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식물이 나그네를 분명히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그네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흐리멍덩한 눈의 초점을 강화시키면 그 시선이 닿는 그곳에 바로 나그네를 부른 식물이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이걸 나그네가 전날에 약초 캐기의 우연성이라고 글로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낯선 환경이 궁금하여 산행을 하는데 그리고 입산한 지 30여 분이 지났을 겁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귀로는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머릿속에는 어떤 식물이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게로 갔습니다. 가는 줄기는 고작 한 20여 센티미터, 나온 잎은 다 세어야 대여섯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 순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수호를 캘 때 절대 지상부에 돌출한 줄기, 굵기와 길이 및 잎수로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호의 알몸을 보기 전에는 미리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호란 식물은 환경에 따라서 줄기 길이와 줄기 굵기와 잎의 수와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땅속에 내린 긴 뿌리, 근경이라 하죠. 이것은 캐보기 전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순간 이미 환경을 파악한 나그네는 어라, 너였구나. 그래요. 너 정도라면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 나그네는 약속할 때 정성을 안 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해서 뿌리를 남겨두면 그 식물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남아있는 뿌리에서 그 식물은 다시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게 나그네가 자연에서 약초 채취를 할 때의 하나의 주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키는 고작 20여 cm밖에 안 된 녀석이 불렀고 그 앞에 마주 앉았고 사방을 둘러보았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배낭을 벗어놓고 조끼도 벗어놓고 정말 느긋하게 한번 나를 부른 녀석이 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녀석이기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사용하는 약초갱이로 기초 작업을 하는데 몇 군데 녀석의 줄기가 지상부로 돌출한 주변을 원점으로 하여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사방을 툭툭툭 찔러보았지만 괭이가 쉽게 들어가는 곳은 없었습니다. 채취하기 만만치 않은 환경이란 뜻이겠지요. 일단은 괭이 끝이 들어가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얇게 갈라진 틈이 보였고 그 틈에 약초갱이 끝을 넣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위를 뜯어내면서 나를 부른 수호의 몸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건 알몸이죠. 이미 겉으로 드러난 몸은 보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나그네가 판단했다면 솔직히 다른 약초꾼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아랫도리가 드러난 수호의 몸은 그야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 납작한 상태였죠. 긴 뿌리, 근경이 둥근 모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압축되어 납작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몇십 센치 내려갔을 때 나를 부른 이 녀석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온 게 역력히 몸에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볼록 하수하시잖아요. 볼록 가는 고구마같이 볼록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같이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그 뿌리를 보호하는 외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섬유질 같이 가는 그것이 실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녀석이 이런 환경에서 사는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대 본디 생장했던 깊이 들어간 뿌리의 근경, 바위에 눌려서 납작해진 그것으로는 얘는 생명 유지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녀석이 수십 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바로 기초 작업을 하고서 그걸 알았습니다. 지상부라는 것은 수호의 줄기가 돋은 그 부위입니다. 바로 거기서 조금 약 한 5cm 내려갔을 때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그네는 여기쯤에서 분명히 실뿌리가 길게 뻗어 나갈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걸 손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실 같은 뿌리가 약 이어졌습니다. 얘는 바로 이 가는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 바위 틈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럴 때 성급한 사람이 수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또는 엉터리 초자가 만약 얘를 만났다 그러면 납작해진 거의 생명 활동의 주된 역할을 못하는 근경만 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위에 눌려 납작해진 이것을 살게 했던 것은 지상부에 돌출한 이것을 시작한 아주 실같은 뿌리 이렇게 약 50에서 60cm 이어진 이 핫수어, 신기한 핫수어 이야기를 나그네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